자, 다음은 네. 그 이번에 왔던 그 러시아 이고르 마르골로프 씨께서 또 돈 얘기를 좀 하고 가셨어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연해주하고 북극 개발, 그 다음에 에너지 철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그 우리나라하고 잠수함하고 미사일 관련된 기술을 교류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가 겁나게 치근덕대요. 네. 아니 지금 보면 지금 에너지, 철도 인프라, 그다음 조선, 항만, 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 플랫폼, 문화관광 분야 뭐 다 같이 그러니까 하자는 그냥 건데? 완전히 다시 같이 하자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중국이 1대1로 할 때 네. 껴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이 바로 쌩 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미국이 다시 중국의 1대1로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그 어떤 경제 연합 체제를 만든다고 선언해놓고 지금 아마 이제 D10 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러시아는 빠진 거예요. 디텐에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대1로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앞으로 4차 산업을 하든 모든 산업의 코어, 반도체, 수소 등 그리고 각종 뭐 IT 산업에 관련된 핵심 코어를 쥐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야. 거기도 철도, 조선 이거 다 우리나라가 다 우리 거잖아. 보건 세계 뭐 이런 1위잖아. 것도 있고. 보건까지. 문화까지.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지네 그 스푸트니크 백신 같은 것도 우리가 안 만들어줬으면 러시아도 5억 개 넘는 물량을 확보를 못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찐이구나. 그렇죠. 이러면 유럽인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 안 도와줄 거기 때문에 내가 한국이랑 다이렉트로 엮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본은 조지면서 가망성이 없는 일본은 조지면서 한국하고 모든 산업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도 되게 좋지. 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좀 내놔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껴줘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연해주 관련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접경 지역에다가 굉장히 큰 자유무역 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도 관련된 그 각종 물류 시설들을 강화를 하고 빈 공장터를 엄청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4년 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쪽 지역 단지에 들어오는 한국 기업체들은 10년 이상 면세에다가 각종 지원 혜택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해주 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와 항만을 연결하는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해 낼 수 있는 물류와 어떤 수송에 대한 허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연해주에서 출발하는 복선을 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너무 논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 그 철도를 이용하면 편도로 20일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고속철 형태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깔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 비용을 뭘로 소비를 하느냐.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까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극해 연안에 있는 천연가스와 자원들을 한국에 갖다가 쓰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물 조건인 거지, 대물. 그거 마음껏 쓰고 이거 해줘. 그렇지. 그래서 철도 놓는데 포철이 열심히 레일 만들고, 거기다가 로템이 열심히 기차 만들고, 그리고 쇄빙선 만들어갖고 북극해 연결해주고, 각종 물류 연결해서 싣고 나갈 때 대야가 시스템 깔아주고, 그래서 유럽까지 한 3일 안에 갈 수 있는 이 철도 라인을 쫙 까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지지부진한, 중국은 중간에 다 끊겼거든. 1대1로 그렇죠. 그 관련한 게. 그래서 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폴란드까지 가는데 7일 걸렸어요. 7박 8일 걸렸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22일 걸리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 이걸 3일 안에 가게끔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 계획표를 봤다니까? 그거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해요?
몰라 누가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지? 그래서 정체가 뭐지? 이거 한 방으로 러시아는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정체되어 있는 물류와 산업 발달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시베리아를 관통하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와 관련한 유조선 사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 협력이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그 근데 가스 사업, 철도 사업이. 이게 되게 희망적인 얘기로 들리고 뭔가 뭐 국가 기간 산업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실제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그곳의 안전성이라든지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제대로의 관리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철도 운행 시스템에 관련된 자동화 기술에 대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로템과 데아티아이예요. 실제 외국에서도 지하철이든 뭐든 철도 공사를 할 때 신호기라든지 관련된 부품들 제어기 같은 것들을 이 두 회사에서 다 사다 써요. 그러니까 OEM만으로도 지금 충분하게 엄청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러시아 횡단철도가 연결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는 데마다 철도의 그 궤가 달라요. 달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관차라든지 객차들이 계속 해가지고 이 조정을 거치거나 바꿔 타야 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계와 협계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가변형 레일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를 해 나가면서 철도를 다 새로 깔긴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에 궤가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데가 있다 그러면 좁은 데선 속도를 줄이고 궤를 좁게 해가지고 그 라인을 지나가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있는 데는 또 관계를 펼쳐가지고 가는데 이게 특별하게 무슨 뭐 자동차를 세우고 정비하듯이 기차를 떠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하나만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유압식 기계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특허를 내서 갖고 있다는 거야. 야 대박인데? 그래서 로템 사야 되냐고 물어. 네. 로템이나 대안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진행되기 시작하면 뭐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잘 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유스티노님이 뭔 개소리냐고 러시아는 할 줄 알고 하느냐. 예, 러시아어과 나온 한국 외대 러시아어과 출신이 있습니다. 저희는요. 누가요? 누가? 우리 러시아어 할 줄 아냐고요? 예, 러시아어는 할 줄 아는데. 송세호님께서 뭔 앞을 상관이지? 내다보시고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외노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 관계 협계 관련해가지고 네. 이 시스템 개발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통일 열차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열차에 대한 구상을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10년 만에 지금 실용화돼서 써먹을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됩니다. 아, 대통령 네. 잘 뽑아야죠. 예, 중요합니다. 예. 자, 바람직한 미래와 주가 폭등을 기원하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너무나 재미있는 국민의 관점. 네.
국민의 짐 관련된 정치 얘기 좀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양언니가 우리는 러시아 유학파가 있는 방송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이국장 만세. 근데 근데 얘는 러시아어를 한글로 써갖고 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된 거야? 회화만 하러 간 거야? 졸업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야, 쓴 적이 없어요. 거의 졸업하고 나서. 아니 그래도 너는 러시아까지 가서 살다 왔잖아. 너 그때 러시아 아가씨도 사귀었지? 안 사겠어요. 못 사겠구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됐어. 아니, 그것 때문에 좌절한 거야. 그때는 그 뒤에 온 후배들 그 말도 이렇게 해주고 했습니다. 제가 대신. 예. 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 걔네들 다 뭐 하고 있나? 자, 통역도 해줬는데 내가. 초월탐제 그